많은 분들이 재생크림과 보습크림을 매우 동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처방받는 메디컬 연고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좀 더 코스메틱에 가깝고 성분도 비교적 순한 편입니다. 저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가 많은 제품이고요. 실제로 저도 시술을 많이 추천드리지만 재생크림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몇 가지 추천드려 볼 테니 이 중에서 나에게 맞는 재생크림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요즘 제가 크림을 발라도 건조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건조한 느낌도 안 사라지고 피부도 좀 뒤집어지고 아주 엉망인데 어떡해요? 피디님 혹시 무슨 크림 사용하고 있어요? 저 그냥 올리브영에서 보이는 거 아무거나 사용했거든요. 아, 이건 수분크림이네요. 쉽게 말해 보습크림이에요. 그런데 피디님은 보습크림을 바를 게 아니라 재생크림이란 걸 발라야 해요. 보습크림이랑 재생크림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좀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재생크림과 보습크림을 매우 동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혀 성격이 다른 제품이에요. 피디님처럼 시술을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원장님, 시술 꼭 받아야 될까요? 크림만 잘 써도 피부가 좋아질 수 있다던데. 저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시술이 정말 필요한 피부인지, 아니면 좋은 제품과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한지 그 기준부터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비싼 시술과 재생크림, 어떤 선택이 나에게 맞는지, 재생크림과 보습크림은 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재생크림과 보습크림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보습크림의 역할은 피부에 직접적인 수분을 공급하고 동시에 날아가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형성하는 데 집중한 제품이에요. 기초 스킨케어 루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품으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적이 큽니다. 그러면 보습크림은 어떨 때 사용해야 될까요? 세안 직후 피부가 즉각적으로 당기거나 간지러운 느낌이 들 때, 혹은 환절기 등 주변 환경이 건조해지면서 피부가 살짝 거칠어지거나 당길 때가 있죠. 또 트러블이나 민감성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을 때 사용하셔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보습크림의 주요 특징으로는 수분을 공급해주고 수분이 증발하는 걸 방지해주는 데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꾸준히 사용할 수 있어서 물 주듯이 매일 피부에 촉촉함을 보충해주는 기초 크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르는 즉시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장벽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화장이 들뜨는 것도 방지해주겠죠. 예를 들어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세라마이드 등 보습에 특화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생크림의 역할은 손상된 피부 조직을 회복하고 새로운 세포 성장을 촉진해서 건강한 피부 상태를 되찾도록 돕습니다. 일반적인 보습 이상의 치유나 재건에 가까운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어떨 때 사용을 하느냐 알아보면, 레이저 시술 후 예민해진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보호해야 할 때, 혹은 트러블이 잦아서 염증이나 붉은기가 도드라져 보일 때, 심한 각질 탈락이나 화학적 박피 후에 피부에 자극이 유발된 경우, 그리고 뜨겁거나 화끈거리는 느낌, 칼바람이나 강한 자외선 등으로 피부가 일시적으로 크게 손상되었을 때 사용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재생크림, 즉 회복 전용 크림의 특징으로는 상처나 염증 부위를 진정시키고 손상 부위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돕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처방받는 메디컬 연고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좀 더 코스메틱에 가깝고 성분도 비교적 순한 편입니다. 대표 성분으로는 시카, 즉 병풀 추출물이죠. 그리고 마데카소사이드, 판테놀, 알란토인, 프로폴리스, 피부 장벽 강화에 좋은 세라마이드나 콜레스테롤 등이 있고,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기 때문에 울긋불긋하거나 화끈거릴 때 빠른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쉽게 요약해보자면, 먼저 보습크림은 피부에 물을 준 뒤 수분 보호막을 만들어서 촉촉함을 유지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데일리 기본템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건조함을 사전에 예방하고 별다른 트러블이 없을 때 꾸준히 사용하기가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재생크림의 경우 외부 자극이나 시술, 그리고 잦은 트러블 등으로 피부가 부상을 입었을 때 쓰는 응급처치, 그리고 회복 전용 크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염증과 자극을 진정시키고 손상된 세포의 복구를 촉진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이제 재생크림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대표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세콜지, 즉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피부 장벽은 벽돌과 시멘트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이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적절히 배합되어야 우리의 피부 장벽이 제대로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지질 성분이라서 부족하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거나 민감해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콜레스테롤과 지방산은 피부의 유연성 그리고 보호 기능을 강화해서 속당김이나 갈라짐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 세콜지가 충분히 잘 공급이 되었을 때 손상된 피부 장벽이 회복되고 피부가 속부터 당기는 느낌이나 거친 질감이 점차 완화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건축 자재를 듬뿍 공급받은 피부는 외부 자극, 미세먼지나 자외선 등 쉽게 흔들리지 않고 촉촉함이 오래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분으로는 판테놀과 마데카소사이드가 있는데요. 먼저 판테놀은 피부에 바르면 비타민 B5로 전환되는 성분이에요. 보습, 염증 완화, 그리고 상처 회복을 보조해줍니다. 그리고 마데카소사이드, 병풀 추출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성분이죠. 피부 진정, 트러블 완화에 탁월하고 시술 후에 붉어진 피부에도 아주 좋은 성분입니다. 이 성분의 효과로는 화가 난 피부를 달래주는 진통제, 그리고 안심 캔디 같은 존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성분으로는 EGF, 즉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피부야 새로 만들어져 라는 신호를 주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효과로는 상처, 흉터, 시술 후 회복, 노화로 인한 탄력 저하를 개선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세포 재생을 촉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부 리모델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것들 쉽게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세콜지, 즉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 성분은 피부 장벽을 단단히 보강해서 건조함, 민감함을 완화하고 촉촉함을 유지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판테놀 그리고 마데카소사이드 같은 경우 자극받은 피부를 달래주는 진정 성분 그리고 염증, 붉은기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EGF,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의 경우에는 피부세포 재생을 촉진해서 상처, 시술 회복과 탄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원장님, 그럼 방금 설명해주신 크림 제품만 잘 써도 피부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비싼 시술만큼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환자분들도 시술하려고 오셨을 때 그런 고민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솔직히 시술이 효과가 확실하긴 한데 부담이 크잖아요. 비용도 비싸고 시술 후 관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시술이 필요한 피부인지 재생크림만으로도 충분한지 상담을 해드리고는 하는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피부 시술과 재생크림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게요. 먼저 비싼 피부 시술을 받았을 때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시술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나 클리닉에서 진행하는 전문 의료 시술이죠. 이제 종류로는 레이저, 고주파, 하이프, 즉 집속 초음파 시술, 그리고 필러나 리쥬란 같은 주사요법 등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기미, 잡티, 여드름 흉터, 탄력 저하, 잔주름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시술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피부에 강한 자극을 줘서 재생 속도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피부 시술의 장점은 아무래도 즉각적이고 확실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한두 번만의 시술만으로 눈에 띄게 피부가 맑아지고 탄력이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레이저 토닝 같은 경우 기미나 홍조 개선의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대신에 단점이 있다면 필요에 수십만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시술 종류에 따라서 수백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다회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반, 따가움, 색소 침착, 붉은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시술 후에 반드시 재생 관리와 자외선 차단이 병행돼야 효과가 유지가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피부 시술의 주의사항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민감성 피부는 시술 후에 붉어지거나 트러블이 올라오는 게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시술 하나만으로 완벽히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금물입니다. 그리고 피부 상태, 생활 습관에 따라 효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의료진과 꼭 상담을 먼저 선행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생크림을 발랐을 때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저자극 스킨케어 제품들이에요. 이제 대표 성분으로는 판테놀, 그리고 시카, 병풀 추출물이죠. EGF, 마데카소사이드 등 진정과 회복을 담당하는 성분이 함유된 제품인데 시술 직후 손상된 피부 진정, 건성 민감성 피부의 일상 케어에 적합한 제품이에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외부 자극에 강한 피부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죠.
장점을 더 설명을 드리면 피부 시술에 비해서 이제 피부에 부담이 가는 게 적고 부작용 위험이 낮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가격대 10,000원에서 50,000원 사이 정도로 접근성이 아주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결 개선, 탄력 유지, 잔자극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 회복 속도를 높여줘서 시술 후 보조 관리제로도 탁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단점이 있어요. 즉각적인 변화는 사실상 거의 없다는 건데요. 눈에 띄는 효과까지는 최소 2에서 4주 이상 혹은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기미나 주름, 흉터에는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한계가 명확해요. 여기서 또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부 제품은 고농도 판테놀, 나놀린 등으로 트러블 유발이 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처음엔 소량부터 테스트하고 점차적으로 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너무 좋다고 많이 바르면 모공이 막힌다거나 유분기가 과다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주의해 주셔야 돼요. 쉽게 요약해드리면 시술은 빠른 효과, 그리고 재생크림은 꾸준한 기본기 역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가지를 잘 조합해서 피부를 더 건강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재생크림도 잘만 바르면 시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재생크림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시술을 많이 추천드리지만 재생크림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몇 가지 추천드려 볼 테니 이 중에서 나에게 맞는 재생크림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비판텐 연고, 덱스판테놀 5%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죠. 가격대는 약 12,000원 정도 하고요. 전 연령층에게 신뢰받는 고전 명품입니다. 의약 외품으로서 아기부터 성인까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습건성이나 상처 부위 재생, 입술 각질, 튼살 예방 등 활용도도 아주 높아요. 저자극이면서도 확실한 보습, 그리고 보호막을 형성해줍니다. 성분이 작용하는 원리를 살펴보면 이 덱스판테놀은 피부에 흡수되면 비타민 B5 형태로 전하는데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니까 상처가 난 피부나 쉽게 자극받는 부위에 바르면 염증을 완화하고 재생을 도와줍니다. 사용하는 팁을 드리자면 제품 제형이 꾸덕하고 진한 편이어서 낮 시간대 메이크업 위에 바르면 번들거림이 생겨서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밤 집중 케어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기 전에 수면팩처럼 두껍게 레이어링하면 아침에 피부가 한결 촉촉해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트러블 부위나 각질이 일어난 구역에만 국소적으로 도포해도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바를 때 소량으로 시작해서 너무 많이 덧바르면 피부 표면에 잔여감이 남을 수 있으니까 양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두 번째 제품은 라로슈포즈 시카플라스트 B5 플러스 약 37,000원 정도 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저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가 많은 제품이고요. 이제 올리브영 피부과 유튜브 리뷰에서도 압도적인 언급량을 자랑하는 제품이에요. 민감성 피부 진정, 시술 후 회복, 수분 보충 효과로도 유명하고 재구매율 후기가 모두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제 사용하냐면 데일리 크림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면 발림성 자체가 부드럽고 흡수도 좋거든요. 그래서 따로 크림을 바르지 않고 이 시카플라스트만 발라도 충분한 보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낮과 밤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건데요. 낮에는 얇게 발라 메이크업 전 단계에 사용하기 좋고, 밤에는 살짝 두껍게 바르고 자면 진정 그리고 보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장점이나 주의사항을 더 설명을 드리면, 우선 여드름성 피부나 예민 피부에 쓰더라도 부담이 적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주의할 점으로는 특정 피부에는 병풀 성분이 자극이 될 수가 있어서 꼭 소량 테스트해보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정말 사용하면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어서, 그리고 올리브영 같은 시중에서 구매하는 접근성도 좋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거 광고는 절대 아니거든요.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세 번째 제품으로 바이오일보 판테셀 리페어 크림 약 18,990원 정도 하는 제품인데요. 올리브영에 입점되어 있는 신뢰도 높은 제품이고, 더마 코스메틱 컨셉으로 민감성 케어 시장에서 호평받고 있는 제품이에요. 다만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조금 낮긴 한데, 성분 작용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고함량 병풀 추출물 판테놀이 주 효과를 내는 성분입니다. 병풀 추출물의 경우 예로부터 상처 치유 효과가 알려진 병풀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화상 부위 진정이나 염증 완화에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판테놀은 보습과 피부 장벽 강화를 도와서 진정 플러스 재생, 시너지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사용 팁을 좀 더 알려드리자면 이 제품은 가벼운 에센스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질감이 비교적 묽은 편이어서 여드름 피부나 복합성 피부도 번들거림 없이 사용 가능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낮과 밤 모두 활용 가능한데 낮에는 소량만 바르면 산뜻하고 메이크업이 밀리지가 않고 밤에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더 레이어링 해줘서 집중 보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묽은 제형이다 보니까 극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림만으로는 보습이 다소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보습 크림과 병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제품으로는 셀퓨전시 엑스퍼트 더마제니스 리페어 크림인데 약 18,550원 정도 하고 있고 피부과 전용 브랜드로 유명하죠. 시스루 피부 관리용으로 병의원 납품 빈도가 아주 높은 제품입니다. 고함량 판테놀, 마데카소사이드 등 리페어 성분에 집중된 제품이고 특히 레이저, 필링, 알러지 반응 이후에 진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주 성분은 세라마이드와 펩타이드 두 가지인데 먼저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 기능을 개선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펩타이드는 피부 재생력과 탄력 증가를 돕는 활성 성분입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 시술 직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필링, 레이저, MTS 등 시술 후 예민해진 피부에 진정 효과가 아주 뛰어나요. 다만 제형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리뉴얼된 이후에 제형이 달라져서 어떤 분들은 너무 꾸덕하다 혹은 너무 묽다 등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본인 피부 타입을 고려해서 먼저 테스트 해보고 구매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겠죠. 다섯 번째, 셀라피 에이 리페어 크림 약 33,600원 정도 하고요. 착한 성분, 저자극 재생 크림으로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이 제품은 SNS에서 한 번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서서히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마니아층 중심의 사용 후기가 많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성분은 EGF 표피 성장인자죠. 손상된 피부 조직이 빠르게 회복하도록 신호를 주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콜라겐 생성을 어느 정도 촉진해서 미세주름이나 흉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사용 팁을 추가로 알려드리면 소량으로도 보습력이 오래 지속돼서 극건성 피부라면 여러 번 레이어링이 가능하고 너무 많이 바르면 양 조절 실패로 밀릴 수 있긴 해서 소량씩 나누어서 흡수시켜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밤 집중 케어도 가능한데요. 시술 후 혹은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문 뒤에 레이어링 해주면 재생 효과가 극대화되겠죠. 또 여기서 알아야 할 건 재생 크림이 좋다고 무작정 좋은 건 아니다. 뭐든지 주의사항은 있으니 이 사항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적정량 사용입니다. 너무 많이 바른다고 해서 무조건 효과가 더 좋아지지는 않겠죠. 오히려 피부에 흡수되지 못한 잔여 크림이 모공을 막거나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고농도 판테놀, EGF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라면 먼저 팔 안쪽에 혹은 턱 밑에 소량 발라 테스트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극이나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얼굴 전체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피부 타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 크림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번들거리거나 여드름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크림 제형이나 흡수가 빠른 앰플형 재생 제품이 적합하고요. 두 번째로 건성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 잦은 건조나 자극이 우려되는 만큼 연고나 밤 형태의 니치한 재생 크림도 괜찮습니다. 자기 전에 듬뿍 바르고 자면 수분 보호막 역할을 톡톡히 해주거든요. 세 번째, 집중 케어인데요. 레이저 시술 직후나 트러블이 심하게 올라온 상황, 평소보다 재생 크림을 자주 발라서 수분 및 피부 보호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루 2번에서 3번까지 덧발라주면 자극받은 피부가 더 빨리 회복될 수가 있겠죠. 각질이 많이 올라오거나 건조감이 극심할 때도 일시적으로 횟수를 좀 늘려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흡수율 높이기. 재생크림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태안 직후에 바로 바르는 것이 가장 좋아요. 먼저 토너 또는 에센스를 사용해서 피부 결을 정돈해주고 재생크림을 그 위에 얇게 펴발라서 충분히 흡수시키면 보습과 재생 효과가 상승하겠죠. 크림을 바른 뒤에는 부드럽게 두드리거나 손바닥으로 감싸서 따뜻함을 전해주면 침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자외선 차단입니다. 새롭게 재생 중인 피부는 외부 자극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해요. 특히 자외선은 피부 손상의 주요 원인이므로 재생 크림을 바른 후에는 선크림을 꼭 챙겨 발라주세요. 실내에서도 창문을 통한 자외선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거든요. 자외선 차단제를 규칙적으로 덧발라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여섯 번째, 보관법. 너무 중요하죠.
직사광선이나 고온 다습한 곳에 두게 되면 제품이 변질될 수가 있고 유효 성분이 훼손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EGF, 표피 성장인자 등 열에 민감한 성분이 포함된 재생크림은 냉장 보관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품 라벨이나 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용 후에는 뚜껑을 단단히 닫아서 외부 오염을 방지하고 가급적 개봉 후에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결국 중요한 건 나의 피부 상태와 내가 원하는 목표겠죠. 눈에 띄는 빠른 효과가 필요하다면 시술이 도움이 될 수 있고, 피부 장벽을 회복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싶다면 재생크림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모든 피부가 시술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피부엔 꾸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오늘 알려드린 성분과 제품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피부 상태에 딱 맞는 재생크림을 찾아보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비싼 피부 시술을 받으려고 고민하시는 분들과 재생크림이 필요할 것 같은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